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루어진 첫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10에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45%, 민주당 31%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급락을 했는데요. 과연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주 만에 지지율이 10%가 급락했을까요? 지난 9일에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말실수로 국민들에게 웃음을 줬다면 11일에 열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의 발언 때문이죠.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 이후 유 의원은 1시간 뒤에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는 발언을 하려 했으나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 못 말했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냐 라는 식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설령 말실수라 해도 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까지도 페이스북에 유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죠.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삼선 중진 의원인 박완주 의원을 제명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박완주 의원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박 의원은 피해자에게 의원 면직을 시도한 사실까지 밝혀져 더욱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의원 면직을 하려면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가 필요한데 박 의원이 사직서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2021년 연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며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 해결하려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4월 말경당 젠더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고 비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심각성 확인했고 오늘 박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성비위 조사와 징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겪었던 민주당이 2년 만에 다시 더듬어만 진당 신드롬에 휩싸이면서 6월 지방선거의 악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민영배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므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변경하는 꼼수 탈당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는데요. 9일에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민 의원은 자신은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발언을 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위장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뭘 위장탈당을 했습니까?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이렇게 위장탈당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했었는데 최근 광산을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 지방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두고 위장탈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위의 사실들을 지적하며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로지 민주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광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이 온 천하에 밝혀졌다면서 민 의원은 본인의 소속이 어디인지 똑똑히 밝히라라고 요구지만 민 의원 측은 탈당과 선거운동은 별개라며 선거운동은 당 소속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주간 일어났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사례들을 보니 지지율이 10%나 떨어진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내로남불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6일) 지방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시점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까지 시작되면서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탈당을 하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최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안 지역에서 탈당과 함께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박상돈 천안시장 등 여당 후보자들 지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지지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각현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연이은 성비위 문제로 민주당의 일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제명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식 조치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정치 행태를 보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지지 배가운동 연합을 결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라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를 지지하고 돕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대전시 첫 여성 의장으로 사선에 오른 김인식 시의원, 구의원 3선을 거친 윤용대 시의원. 이 두 사람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김인식 시의원은 기득권 지키기와 패거리 정치, 같은 당원에 대한 정치적 폭력, 선거 승리만을 위한 패권적 리턴 공천, 성비위로 점철된 오만과 독선으로 당원들의 여망을 저버렸다고 주장했고, 윤용대 시의원은 총체적인 개혁에 미진했고 국민과의 시스템적 소통 부족으로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서민 경제의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으며 대선의 패착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은 민주주의가 없는 주먹구구식 그들만의 가족공천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들을 보면 그들이 민주당 탈당에 대한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인식 윤용대 의원은 18일 국힘 서철모 서구청장 후보 총괄선대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는데요. 김인식 시의원과 윤용대 시의원은 각각 서철모 후보에 대해서 대통합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적격자, 서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인물이라 언급하며 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 박법 강행 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며 반대 입장을 펼쳤던 양양자 무소속 의원.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다 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말에 신청했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을 떠나야 했던 의혹이 법적 소명되었지만 제가 돌아갈 당은 이제 없다라며 6년여 전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들어온 민주당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이었다. 지금은 민주도 혁신도 없이 일사불란하게만 움직이는 군대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법안을 172명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한다. 대선에 패배한 당대표이자 586 용퇴를 외쳤던 586 세대의 마청이 사퇴한 지 20일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도 반대하지 않는다. 패배한 대선 후보가 한 달 만에 정계 복귀하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하고 보궐선거 후보가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는 이런 기이한 모습에 박수를 친다라며 현재 민주당의 행보를 하나하나 꼬집으며 비판했으며 지방선거 완패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송영길과 이재명 두 분은 사퇴해야 맞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는 송영길과 이재명의 민주당, 철험회의 민주당이 아닌 다시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에는 제가 돌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변수들이 당의 지지율과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됩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온라인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경선에는 김진표, 우상호, 이상민, 조정식 후보가 출마했으며 김진표 의원이 166표 중 89표를 얻으며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최종 선출까지는 본회의 투표를 남겨두고 있지만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167석으로 과반인 상황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사실상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이 후보로 선출된 후 밝힌 소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발언을 같이 들어볼까요?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릅니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발언은 재직 기간에도 국회보다 민주당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회법 제20조 의에 의하면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국회의장 후보자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번 발언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으로 편파적인 어떤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주신 건데요. 다수 의석을 활용해 전횡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가 바닥일지. 김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노리고 투입돼 강행 처리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 국회의장 출마 선언에서도 불통과 독선의 검찰공화국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후보 때부터 이렇게 편향된 태도로 나오니 심히 걱정이 됩니다.